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LG아파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아파트, 깨끗하고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 또는 신축에 가까운 5년 이내 아파트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축된 지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없거나 굉장히 더디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아파트 간 평당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죠. 자, 이런 아파트들은 오래돼서 현재 그 가격 상승의 힘을 전혀 못 받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지되거나 떨어지고 있는, 평형에 따라서 대형 평수는 굉장히 떨어졌고, 2020년 와서 약간의 부동산 바람이 있을 때 그때조차도 오르지 못했던 그런 평형대, 그런 아파트 단지의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단지의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처리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경매에 이르러서 경매 처리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던 거죠. 아파트 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경매 진행 건수는 줄어들고 그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은 몇 년 동안 보기 힘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동 연산 LG아파트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이 물건은 6층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이 53.2평입니다. 60평대의 아파트라는 거죠. 자, 이게 대지권이 17평,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대지권까지 같이 다 일괄해서 매각한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가가 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변경돼서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이게 지금 3차까지 와 있습니다. 3억 7,840만 원. 감정보다 1억 8천이나 지금 현재 유찰 떨어져 있는 최저가 상태입니다. 물론 이 감정가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현재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멀쩡한 아파트가 3차까지 유찰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가 하락했다, 또는 이 아파트의 권리적인 어떤 하자가 있다, 인수할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물론 굉장히 큰 물리적 하자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하자나 또는 시장 가치 하락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무조건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난 이후 경매 법원 진행하는 담당의 부서에 이렇게 권리자들이 찾아와서 신고한 그 접수 내역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중대한 어떤 권리관계에 관여된 이해관계자의 흔적, 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도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보면 교부권자들, 돈 받아야 될 사람들, 그 돈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낙찰자, 새로운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살아남아서 인수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점유자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집행, 이 강제 집행의 정지를 한번 신청했다라는 것.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채권자는 또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변경된 것이 아마 이때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었다라는 흔적 정도, 이것은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권리적 변동이나 어떤 권리자의 흔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면 문건 접수 내역은 여기까지만 보고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점유자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 달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매매로 이 집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그리고 또 은행, 뭐 캐피탈, 보증재산 캐피탈, 뭐 세금, 저축은행. 자, 줄줄이 어떤 채권 관계가 만들어졌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자, 그리고 뭐 보험공단, 뭐 세무서 뭐 엄청 많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참. 자, 그러나 이렇게 많지만 근저당 2017년 10월 26일 이후에 모두 후순위의 날짜입니다. 자, 이것도 다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인수할 부담. 자, 등기사항 좀 전에 확인하셨지만 인수할 것 없고,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죠? 높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좋지 않은 아주 나쁜 어떤 그 경제적 환경에서 이 세대가 이 집에 거주해 왔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힘든 상황이니까. 자, 이것이 과다하게 경매 진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연체 가능성은 낮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진행된 경우는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명도에 영향 주고 명도는 다시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해 보시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 여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라고 명확 물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정. 자, 강력하게 추정된다. 그리고 명도 계획. 자,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지금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명도를 진행할 겁니다. 예상 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거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6, 700 정도 강제 집행 비용이 듭니다. 이사 비용은 이사 비용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합의해서 점유를 넘겨달라. 자, 이렇게 합의해서 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도 해보고 강제 집행도 해보고 여러 차례 해봤지만 실익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죄송합니다. 매매 물건들 보면 경매 물건은 6층이고 남양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 자, 보면 중층 5억 호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꿈입니다. 호가는 5억. 자, 여기도 5억. 저층인데도 5억입니다. 자, 그리고 고층 4억 6,500. 4억 6,500, 4억 8천. 4억 중반에서 5억 사이에 호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9천입니다. 5억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도 중층인데 5억. 자, 1억 천이나 차이 납니다. 1억 천.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 생각 차이가 이렇게 1억 정도는 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찾는 매수자들은 그다지 그런 돈을 주고 이 집을 사고 싶지는 않다. 시장에서 인기는 낮아졌고 가격도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장이 이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아파트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매수자가 왕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수자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 잘 받은 것도 4억 3천입니다. 4억 중반 아래에 있다라는 거. 작년 거래 사례 보면 큰 변화가 없이 하나 정도 있었고 2층에 3억 5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층에 매도 5억 호가 물건이 있었죠. 1억 5천이나 차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인지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감정가는 4억 8,500. 이 감정 자체도 과거의 어떤 이 감정 자체가 그 시점에 그때의 가격 현상만 보고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오르든 떨어지든 이런 흐름이 있으면 어느 기간의 그 흐름을 과거의 자료 사례를 판단해서 그 기준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은 4억 8천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자료들의 참작했을 때 참작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분석했을 때 현재 시점은 이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우리는 과거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 지금 부동산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 자, 따라서 이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은 정말 낮게 본다면 이 정도 가격, 그리고 높게 본다면 높아도 이 정도 가격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의 어떤 거래 가능한 구간의 예측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범위가 겹칠 수는 있으니까 그 공통된 겹쳐진 범위를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상 낙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과 9월 15일 최근에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그때 36.1평짜리 아파트, 자, 17층과 21층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자, 3차가 아닌 2차입니다. 지금 우리는 60평대 물건이고, 자, 이거는 40평대 물건입니다. 이 40평대 물건은 2대1, 1대1 아주 낮은 경쟁률로 2차에서 낙찰됐습니다. 자, 이런 낮은 경쟁률일 때는 꼭 필요하거나 타인들과의 경쟁이 싫어서 그냥 이번 차수에 받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의 경우는 감정가 1차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물건은 2차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자, 감정가는 1을 할 때 4억 2,100, 4억 2,600,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7천, 3억 8천 역시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이 낙찰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억 4천, 3억 3,800, 3억 4,300. 거의 감정가가 거의 뭐 한 8, 9천, 1억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난다. 자, 이것이 시세 대비, 죄송합니다. 시세 대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 대비 91.3과 90%. 자,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낮죠. 통상적인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는 자, 95% 전후에 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평균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90, 자, 그대로 하한가 적용하면 3억 3,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 3억 6천과 아까 4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 60평대가 있고 50평대가 있고 4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물건이 쭉쭉 있습니다. 자, 이 대형 평수 물건들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가격대의 바닥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런 40평대 물건의 가격 수준이 이 하락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 호가를 보면 3억 6천이 이 40평대 아파트의 거래 가격입니다. 이 물건 거래 가격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낮아도 이 정도 가격 이하는 내려가기 어렵다. 자, 이 바닥이라 보고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3억 3천. 여기 보시면 이 낙찰가와 이 낙찰가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상한가 똑같이 4억 상한가 낙찰 받고자 하신다면 이 가격을 집중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낙찰 확률이 높습니다. 3억 6,742만 원. 자, 정리하면 예상 낙찰가의 범위. 자, 예측을 한다는 것은 범위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구간 3억 3천에서 3억 6,800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 다만 확률은 이게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40평대 아파트의 거래 사례, 낙찰 사례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갈 수 없다는 정말 바닥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가능성은 이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분석 내용입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